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아버지, 왜 매일 경찰서에만 반찬을 주는 거야? 최영철이 파출소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그 노인 좀 수상하니까 조사해보세요. 강준호 형사가 만수를 조사실로 불렀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체가 뭔가요?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고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저는 전직 경찰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어요. 그때 불량배들이 파출소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늙은이가 뭔데 끼어들어 꺼져. 김태수가 만수를 밀쳤다. 만수의 눈빛이 번뜩이며 40년 형사 본능이 깨어났다. 내가 늙었어도 정의는 안 늙는다. 70세 할아버지가 불량배 5명을 혼자서 제압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경찰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보았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70세 박만수 할아버지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30인분 반찬을 만들어 파출소에 가져다 주는 이야기.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매일? 이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동네 사람들의 의심, 경찰들의 경계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숨겨진 과거.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이 이야기의 끝에는 20년간 기다려온 기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의 30인분 반찬. 과연 할아버지는 왜 매일 30인분 반찬을 만들었을까요? 그 속에 숨겨진 할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 따뜻해질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 같고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새벽 5시 30분. 70세 박만수는 어김없이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40년간 형사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만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간단히 세수를 마친 만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넓지 않은 주방이지만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만수는 커다란 냄비 3개를 꺼내놓고 30인분 반찬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멸치 육수를 우리기 위해 물을 끓이고 장독대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꺼냈어요. 김치의 신맛과 감칠맛이 적당히 밴 것을 확인한 만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된장찌개용 두부와 호박, 양파를 깔끔하게 썰어 놓았어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요리를 전문으로 해온 사람처럼 능숙했어요. 내 손이 아직 이렇게 쓸만하니 다행이지. 이 반찬들이 언젠가 보답이 되겠지.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멸치볶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멸치 하나하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는 세심함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잡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당면을 삶고 각종 야채를 채 썰어 색깔별로 따로 볶았어요. 당근은 주황빛이 선명하게, 시금치는 초록빛이 살아나도록 정성스럽게 조리했습니다. 마지막에 간장 양념으로 모든 재료를 한데 섞어 완성했어요. 만수의 요리 솜씨는 단순히 오래해서 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익힌 기술이었어요. 형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아들에게 제대로 된 밥을 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실력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만수는 큼직한 스테인리스 반찬통 여러 개에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잡채, 그리고 계란말이와 콩나물 무침까지 30인분이 넉넉했어요.
각 반찬통에는 정갈하게 라벨을 붙여 내용물을 표시했습니다. 반찬통을 큰 보온 가방에 담고 손수레에 실었어요. 만수는 매일 이 시간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은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기대하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인 오후 12시, 만수는 어김없이 파출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20분 거리였지만 만수에게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 좋은 산책 같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만수는 주변 상황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오랜 형사 생활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젊은 경찰관 몇 명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늘도 오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시죠?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는 거 보면 안쓰러워서 그래요. 만수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경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혹시 익숙한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경찰들도 이제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반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만수의 지속적인 선의에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특히 야간 근무를 하는 젊은 경찰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 근처 상인들과 동네 사람들은 이 광경을 점점 수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양반은 왜 매일 경찰들한테만 반찬을 갖다 주는 거야? 수상해 죽겠네. 길 건너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웃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맞아, 보통 사람이 30인분씩 매일 만들 수 있나? 재료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뭔가 거래가 있는 게 아닐까? 혹시 옛날에 무슨 일 저지르고 경찰들한테 잘 보이려는 거 아냐?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거나.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착한 할아버지의 선행으로 여겨졌던 일이 이제는 수상한 노인의 이상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이런 시선들을 모르지 않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갈하게 손질하고 깔끔하게 포장해서 파출소로 향하는 일상이 이어졌어요. 파출소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은 왜 매일 이런 일을 할까? 무슨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오후 만수가 반찬을 전달하고 돌아가는 길에 횟집 사장 최영철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영철은 파출소 바로 옆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만수의 행동을 매일 목격할 수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 정말 이상해. 누가 매일 30인분씩 공짜로 반찬을 만들어다 줘? 연금으로 그런 여유가 있을 리도 없고.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최영철은 의심의 눈길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만수가 파출소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도 신경 쓰였어요. 단순히 반찬만 전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들과 대화를 나누며 주변을 살피는 듯한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빈 반찬통을 깨끗이 씻고 내일 장볼 목록을 꼼꼼히 적어두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30인분 반찬을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곳곳에서는 만수에 대한 의심과 추측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이상하고 수상한 일상이었습니다. 횟집 사장 최영철은 파출소 맞은편에서 20년째 장사를 해왔습니다. 경찰서 근처라는 입지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꽤 있었지만
요즘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하루하루가 고달팠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최영철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 최영철에게 박만수의 행동은 점점 거슬리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저 할아버지가 매일 30인분씩 반찬을 해다가 경찰들한테 공짜로 나눠주니까 우리 같은 음식점은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거야? 최영철은 아내에게 투덜거렸어요. 사실 박만수의 반찬 때문에 손님이 줄어든 건 아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위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공짜 반찬으로 배를 채우고 나면 횟집에 올 일이 줄어들 것 같았거든요. 더군다나 최영철은 만수의 행동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최영철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만수를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예리한 시선으로 지켜보게 되었어요. 만수가 반찬을 전달한 후 파출소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 경찰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보이는 진지한 표정, 그리고 때로는 파출소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 노인네, 경찰이랑 무슨 거래라도 있는 거 아냐? 매일 반찬이라니. 뭔가 범죄 냄새가 나는데 최영철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특히 어느 날 만수가 파출소에서 나오면서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는 모습을 목격한 후부터는 더욱 의혹이 깊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적고 있는 걸까? 경찰들의 근무 시간을 체크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파출소의 내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최영철은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먼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슈퍼마켓 사장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박만수 할아버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매일 경찰서에 가서 뭐라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사람이 매일 30인분씩 반찬을 만들 여력이 있을까요? 재료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슈퍼마켓 사장 아내도 평소 의아해하던 차였어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이 왜 그렇게 큰 냄비를 여러 개씩 사가시는지도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손자들이라도 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경찰서 갖다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게요. 연금만으로 어떻게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분명히 다른 수입원이 있을 거예요. 최영철의 말에 주변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만수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세탁소 사장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저는 그분이 새벽에 장 보러 다니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장바구니가 정말 크더라고요. 마치 식당 하는 사람처럼 많이 사시던데. 그리고 계산할 때도 현금으로만 하시잖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녀요? 미용실 사장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혹시 과거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경찰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보를 캐내려는 건 아닐까요? 이런 대화들이 동네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만수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최영철은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파출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파출소죠? 신고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동네에 박만수라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매일 파출소에 반찬을 가져다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좀 수상해서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수상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누가 매일 30인분씩 반찬을 공짜로 만들어다 줍니까?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들한테 잘 보이려는 건 아닐까요? 최영철의 말에 경찰관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의심스러우신가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반찬을 주고 파출소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뭔가를 관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들과 대화할 때도 너무 자세한 것들을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무 시간이나 순찰 경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수첩에 뭔가를 적기도 하시고요. 정말 단순한 선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최영철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경찰관은 신고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실 파출소 내부에서도 만수의 행동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파출소 내부에서도 만수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할아버지 정말 매일 오시네요.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요즘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젊은 경찰관 김준석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반찬은 고맙지만 너무 자주 오시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져요. 또 다른 경찰관 이민호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반찬만 주고 가시는 게 아니라 파출소 안을 계속 둘러보시잖아요. 마치 뭔가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명단이나 사진들을 유심히 보시는 것 같던데. 파출소장 박상철도 이런 대화를 들으며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선의로 여겼던 만수의 행동이 이제는 의문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신원조회도 해보고 과거 경력도 확인해 봐야겠어. 파출소 내부적으로도 만수에 대한 호기심과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최영철의 신고 이후 파출소 내부는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파출소장 박상철은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지역 주민의 신고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직원들 사이에서도 만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준호, 잠깐 얘기 좀 하자. 박상철은 40대 중반의 형사 강준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강준호는 10년째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였어요. 침착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장님? 매일 반찬 가져다 주시는 박만수 할아버지 있잖아. 그분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어. 강준호는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만수 할아버지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주민 신고가 들어왔어. 행동이 수상하다는 거야. 너도 느끼지 않았나? 요즘 그분이 파출소에 오시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 말이야. 강준호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만수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긴 했어요. 반찬을 전달한 후에도 쉽게 돌아가지 않고 파출소 안을 두리번거리는 모습, 그리고 경찰관들의 이름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시선 등이 신경 쓰였습니다. 확실히 요즘 좀 이상하긴 했어요. 예전에는 반찬만 주고 바로 가셨는데 최근에는 계속 머물려고 하시고. 그래, 한번 직접 대화해봐. 자연스럽게 신상 정보도 파악해보고.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어김없이 나타난 만수를 강준호가 맞이했어요. 어르신,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젊은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이라도 도와드려야죠. 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강준호는 그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애쓰는 듯한 미소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르신 실례지만 이렇게 매일 30인분씩 반찬을 만드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강준호의 질문에 만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젊은 경찰들 배 채워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강준호는 만수의 대답이 완전히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랜 형사 경험으로 키운 감각이었어요. 어르신께서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하세요? 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어요. 만수는 점점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질문이 너무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이렇게 많은 반찬을 준비하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가족분들의 도움이라도 받으시는 건가요? 강준호의 질문에 만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가족은 없어요. 혼자 삽니다.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네요. 하지만 강준호는 만수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특히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보인 미묘한 감정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며칠 후 강준호는 본격적으로 만수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상의 기본 정보부터 확인했어요. 박만수 70세, 독거노인, 과거 직업란에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라. 어떤 공무원이었을까? 강준호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인사 기록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만수는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강력계 형사였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 강준호는 더욱 자세히 만수의 경력을 조사했습니다. 만수는 젊은 시절부터 촉망받는 형사였고 여러 중요 사건을 해결하며 승진을 거듭했어요. 하지만 2003년 갑자기 사직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그만뒀을까? 아직 정년도 한참 남았을 텐데. 강준호는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선배 형사들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 박만수 형사. 그 사람 기억나지? 정말 실력 있는 형사였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 선배 형사 최동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규모 조직 범죄 수사 중에 내부 정보가 새나가는 일이 있었어. 그때 만수가 용의선상에 올랐었지. 물론 증거는 없었지만 상황이 너무 의심스러웠거든. 혹시 정말로 배신한 건가요? 그건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었어. 하지만 만수는 이미 조직 내에서 신뢰를 잃은 상태였고 결국 스스로 사직을 선택했지. 강준호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만수의 현재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경찰관이었던 사람이 다시 파출소를 찾는 이유, 그리고 경찰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 최동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수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경찰이 되고 싶어 했거든. 하지만 아버지 일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어. 그리고 얼마 후 시위 현장에서 실종됐지. 실종이요? 응, 80년대 학생운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야. 만수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 강준호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상한 노인으로 여겨졌던 만수에게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 그날 오후 만수가 다시 파출소를 찾았을 때 강준호는 다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가 파출소 안을 둘러보는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혹시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어르신, 솔직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매일 30인분 반찬, 왜 여기 파출소에 가져다 주시는 겁니까? 강준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젊은 경찰들 배 채워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지. 하지만 이번에는 그 대답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준호도 만수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준호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박만수의 진짜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경찰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본 강준호는 만수가 단순한 형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강력계에서 이름을 떨쳤던 전설적인 수사관이었던 것입니다. 박만수. 이 이름이 왜 익숙하다 했더니 강준호는 오래된 수사 파일들을 뒤지며 만수의 과거를 추적했어요. 연쇄살인 사건, 조직폭력배 소탕 작전, 대형 사기 사건까지 만수가 해결한 사건들의 목록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1995년 벌어진 대규모 마약 밀수 사건에서는 혼자서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검거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당시 언론에서는 불굴의 수사관, 범죄와의 전쟁 최전선의 선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수는 사건 해결률이 90%를 넘는 뛰어난 형사였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후배들의 롤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꼼꼼한 수사와 직관적인 판단력으로 어려운 사건들을 연달아 해결했고 진급도 빨랐어요. 하지만 2003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수도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규모 조직 범죄 수사에서 내부 정보가 범죄 조직에 흘러나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수사 계획이 미리 새나가면서 핵심 용의자들이 모두 도망쳤고 몇 달간의 수사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잠복 수사관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이었어요. 당시 상황이 이랬구나. 강준호는 당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어요. 내부 고발자를 찾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여러 정황상 만수가 용의선상에 올랐던 것입니다. 만수가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과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재조명받았어요. 동료들은 만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상부에서도 그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들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진짜 배신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만수의 명예는 실추된 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만수의 아들까지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고 결국 만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사직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그때 내가 지켜주지 못한 내 아들 아직 살아있을까? 강준호는 만수의 개인 파일에서 가족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박진호, 1980년생,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다가 1999년 실종. 그 이후 생사불명 상태였어요. 만수의 아들 진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의로운 경찰관인 아버지를 따라 자신도 경찰이 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건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라도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이었어요. 만수는 그 이후 20년 넘게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만수에 대한 소문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최영철의 신고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만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저 할아버지 알고 보니 전직 경찰이래. 그것도 형사였다고 하던데. 그럼 왜 숨기고 있었던 거야? 보통 전직 경찰이면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나?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었나 봐. 그래서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 슈퍼마켓, 미용실, 세탁소 등 동네 곳곳에서 만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증이었지만 이제는 명백한 의심과 경계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직 경찰이 매일 파출소에 드나드는 게 정상인가?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혹시 옛날에 뇌물이라도 받았던 거 아냐? 그래서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반찬으로 속죄하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을 잘못 잡아넣었다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추측과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만수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만수가 지나가면 일부러 피하기도 했어요. 이런 분위기를 만수도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이 피하기 시작했고,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박만수 할아버지네. 아이고, 무슨 일로 경찰 그만둔 건지 궁금하네. 하지만 만수는 개의치 않는 척했어요. 오히려 더욱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더욱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조리 시간도 늘려가며 정성을 다했어요. 파출소에서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경찰관들은 여전히 반찬을 받았지만 예전 같은 자연스러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르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지만 만수와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반찬을 받으며 농담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별일 없으시죠?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 조심하세요. 만수도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일 없습니다. 만수는 파출소 안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경찰관들의 사진과 명단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경찰들에게는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저분이 왜 자꾸 우리 사진을 보시는 거지? 혹시 누군가를 찾고 계신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신상 정보를 파악하려는 건 아닐까? 전직 형사라면서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만수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젊은 경찰관들은 만수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의 행동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강준호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수의 과거를 알고 나니 그의 현재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파출소 내부의 의심과 경계심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만수가 평소보다 일찍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반찬통을 전달한 후에도 쉽게 돌아가지 않고 파출소 안을 서성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강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혹시 이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만수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파출소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경찰관들의 시선이 만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왜 명단이 필요하신가요? 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매일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데 분들 이름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만수의 대답은 일리가 있었지만 경찰들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들렸어요. 왜 갑자기 명단을 요구하는 걸까? 정말로 단순한 호기심일까?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강준호가 정중히 거절하자 만수의 표정에 실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연한 일이죠. 만수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파출소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는 깊은 아쉬움과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찾아 헤맨 아들의 흔적을 여기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했던 희망이 또다시 좌절된 것이었어요. 며칠 후 오후 3시경 파출소에 갑작스러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불량배 무리 5명이 큰 소리를 지르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이들은 평소 이 지역에서 행패를 부리던 조직 폭력배들이었습니다. 야, 경찰놈들, 우리 형님을 왜 잡아갔어? 리더 격인 김태수가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쳤어요. 그들의 조직 두목이 전날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얘기하시죠. 당직 근무 중이던 김준석이 나서서 달래려 했지만 불량배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진정하긴 무슨, 우리 형님 당장 풀어줘. 아니면 여기 다 부숴버린다. 김태수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위협했습니다. 다른 불량배들도 파출소 안의 물건들을 발로 차고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두시지 않으면 체포하겠습니다. 이민호가 경고했지만 불량배들은 오히려 더 거세게 날뛰었어요. 바로 그때 만수가 평소처럼 반찬을 들고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파출소 문 앞에서 안쪽 소동 소리를 들은 만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위험에 처했다는 직감에 만수는 반찬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간 40년간 몸에 밴 형사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만수가 조용히 물었지만 불량배들은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늙은이가 뭔데 끼어들어. 꺼져. 김태수가 만수를 밀치려 했지만 만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차분히 얘기해보자. 뭐, 이 늙은 놈이 우리한테 훈계질이야? 김태수가 화를 내며 만수의 가슴팍을 밀었어요. 하지만 만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태수의 손목을 재빠르게 잡았어요. 아야, 나. 김태수가 소리쳤지만 만수의 소나기는 쇠고리처럼 단단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0년간 형사로 단련된 체력이 남아있었어요. 내가 늙었어도 정의는 안 늙는다. 만수가 단호하게 말하며 김태수의 팔을 비틀었어요. 김태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불량배들이 만수에게 달려들었지만 만수는 침착하게 하나씩 제 앞에 나갔어요. 파출소 안의 경찰관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70세 노인이 젊은 불량배들을 혼자서 제압하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김준석이 중얼거렸어요. 만수의 움직임은 노련한 격투 기술이 바탕이 된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급소 공격과 관절 꺾기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은 전문가의 것이었어요. 5분도 안 되어 불량배들은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만수는 거친 숨을 고르며 경찰관들을 바라보았어요. 다들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강준호가 놀라워하며 말했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70세 노인이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실력을 숨기고 있었을까? 불량배들이 연행된 후 파출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만수를 바라보는 경찰관들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존경보다는 경계심이 더 컸어요. 어르신, 어디서 그런 격투술을 배우셨나요? 이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젊을 때 좀 배웠었죠. 몸이 기억하고 있나 보네요. 만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경찰들은 그 대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날 저녁 파출소 내부는
만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불량배 5명을 혼자 제압하다니. 보통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무술고단자이거나 특수부대 출신일 거야. 그런데 왜 그런 경력을 숨기고 있을까?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닐까? 의구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오히려 만수가 불량배들을 제압한 일이 그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네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파출소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져 갔어요. 그 박만수 할아버지가 깡패들을 혼자서 다 때려 눕혔다던데, 역시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어. 보통 할아버지가 그럴 수 있나? 혹시 전직 군인이나 특수요원이었던 거 아닐까? 아니면 조직 폭력배였거나. 추측은 점점 더 과격해져 갔어요. 만수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 사람 뭔가 위험한 과거가 있는 것 같아. 애들 조심시켜야겠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큰일이야. 만수는 이런 변화를 모를 리 없었어요.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피하고 아이들의 부모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반찬을 만들어 파출소에 가져다 주었어요. 파출소에서의 분위기도 더욱 경색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만수에 대해 고마워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노인네, 알고 보니 전과자 아니야? 설마 옛날에 조직 폭력배였던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파출소 내부에서도 만수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어요. 더 이상 그의 선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6챕터- 진실과 성장. 이런 오해와 의심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강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수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파출소 내부의 분위기도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날로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오후 늦은 시간, 만수가 평소처럼 반찬을 전달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강준호가 나섰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조사실에서 얘기 좀 나누면 안 될까요? 만수는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왔다는 안도감마저 들었어요. 조사실에 앉은 만수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40년간 형사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강준호는 만수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의 정체가 뭔가요? 강준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시간은 없었어요. 파출소 직원들과 동네 사람들의 의심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만수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과거를 이제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숨길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직 경찰입니다. 1975년부터 2003년까지 28년간 형사로 일했어요. 만수의 고백에 강준호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정확히는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연쇄살인, 조직폭력, 강도 사건 등을 담당했죠. 제법 이름도 알려진 편이었어요. 만수는 자신의 과거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그 사실을 숨기셨나요? 그리고 매일 여기에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진짜 이유는 뭔가요? 강준호의 질문에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간 혼자 감당해온 아픔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박진호라고 하는.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인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경찰이 되겠다고,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했죠. 제 어깨에 올라타서 아빠, 나도 나쁜 사람 잡는 경찰 될 거야 라고 말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강준호는 숨을 죽이고 만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2003년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들도 저 때문에 경찰의 꿈을 포기해야 했죠. 만수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대규모 조직 범죄 수사에서 내부 정보가 새어나간 사건, 그리고 자신이 용의선상에 오른 경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수사하던 조직의 보스가 제 학창시절 친구였어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에 대한 의심이 커졌죠. 물론 저는 그런 일과는 전혀 무관했지만 상황적 증거들이 저에게 불리했어요. 만수는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시선들. 그리고 아들까지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죠. 저는 결백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동료들의 신뢰를 잃고 아들마저 제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아드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강준호의 질문에 만수는 목이 메었어요. 모릅니다. 1999년 학생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후로 20년 넘게 찾고 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경찰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제 아들 사진이에요. 경찰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찍은 거죠. 그때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아빠, 나도 정말 경찰이 된 것 같아라고 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강준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순간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30인분 반찬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었습니다. 만수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 아들이 경찰이 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그 아이가 돌아와서 경찰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강준호는 만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매일 파출소에 오면서 경찰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혹시 제 아들과 닮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제 아들이 다른 이름으로 경찰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명단도 보고 싶어 했던 거고요. 매일 30인분 반찬을 만드는 것도 제 아들이 언젠가 돌아와서 동료들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만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반찬을 지어 매일 기다렸어요. 그 아이가 경찰이 되어 돌아오길. 강준호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해주던 이야기들, 아버지 없이 자란 어린 시절의 기억들, 그리고 어머니가 가끔 꺼내보던 오래된 사진들. 어르신, 혹시 아드님 이름이 박진호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만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만수에게 보여주었어요. 제 이름은 강준호입니다. 하지만 제 본명은 박준호예요. 만수의 눈이 커졌어요. 제 어머니는 아버지가 실종된 후
강씨 성을 가진 분과 재혼하셨어요. 그래서 성이 바뀌었죠. 하지만 제 친아버지는 박진호. 실종된 그 박진호입니다. 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당신이. 네, 저는 아드님의 아들입니다. 어르신의 손자죠. 강준호의 말에 만수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20년간 찾아 헤맨 가족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손자가 경찰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매일 반찬을 가져다 준 곳에 내 손자가 있었다는 말인가?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강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늘 말해주던 할아버지. 정의로운 경찰관이셨던 할아버지가 어르신이었군요. 강준호도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요?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20년간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아들에 대한 소식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강준호의 말에 만수는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왜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는지 궁금해하셨고 할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셨어요. 용서라니. 내가 진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더욱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셨죠. 강준호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아버지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연행되어 몇 년간 구금되어 있었어요. 그 후 사회에 나와서도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어려워 이름을 바꾸고 살아야 했죠. 만수는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실까봐 연락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내 아들이. 만수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더욱 울었어요. 조사실 문 밖에서는 다른 경찰관들이 이 대화를 들으며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김준석과 이민호, 그리고 파출소장까지 모두 문 앞에 서서 이 극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그 할아버지가 강준호 형사의 할아버지라니. 김준석이 속삭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의심했던 건 모두 오해였다는 거네. 이민호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강준호는 만수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만났네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그래. 정말 오래 기다렸어. 너를 찾고 있었구나, 내가. 만수는 강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아들 진호의 면모가 강준호에게서도 보였습니다. 특히 눈빛이 아들과 닮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자랑을 하셨어요. 정의로운 경찰관이셨다고,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셨다고. 강준호의 말에 만수는 더욱 울컥했어요. 그리고 제게 경찰이 되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경찰이 되어서 사회에 기여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경찰이 된 거구나.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싶었어요. 이때 파출소장 박상철이 조사실로 들어왔어요.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르신을 오해했습니다. 박상철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이해할 만한 일이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어르신은 손자를 찾아 헤매며 매일 이곳에 오신 거였군요. 김준석과 이민호도 조사실로 들어와 만수에게 사과했어요. 어르신,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봐서. 젊은 사람들이 조심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오히려 내가 미안해. 만수는 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어요. 강준호는 만수에게 제안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함께 살아요. 20년간 헤어져 있었으니 이제는 가족으로 살아가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만수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어요. 물론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반찬 솜씨를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요리를 그리워하셨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함께 반찬을 만들어 보자.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거야. 파출소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파출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최영철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강준호가 만수와 함께 밖으로 나왔을 때 파출소장이 동네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오해가 있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은 전직 경찰관이시고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족을 찾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그동안 의심했던 것이 모두 오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괜히 의심한 거였네요. 아이고, 할아버지께 죄송한 일을 했네. 사람들은 만수에게 다가와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한다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할 만한 일이었어요. 최영철도 만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제가 신고까지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이, 의심스러운 걸 신고한 건 잘한 일이야. 시민의 당연한 의무지. 만수는 최영철까지도 따뜻하게 대했어요. 그날 저녁 파출소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어요. 동네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서 만수와 강준호의 재회를 축하했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오해와 그리움이 마침내 해결된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파출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만수가 혼자 30인분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준호와 함께 반찬을 만들어 왔어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파출소 직원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멸치볶음 양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준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만수 옆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간장은 조금씩 넣어야 해.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짜진다. 그리고 설탕은 멸치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이야. 만수는 50년 넘게 요리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준호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를 넣어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 내 아버지도 이 멸치볶음을 좋아했었지. 만수가 진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강준호는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로부터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이 할아버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면 경찰관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준호,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김준석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할아버지, 혼자 짐 지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강준호가 반찬통을 나르며 말했어요. 이제는 파출소 직원들도 함께 나서서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받는 입장에서 함께 참여하는 관계로 바뀐 것이었어요. 그래,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만수는 진심으로 행복해했어요.
20년간 혼자 감당해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이제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파출소 식당에서는 매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가 이루어졌어요. 만수는 경찰관들에게 옛날 형사 시절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고, 젊은 경찰관들은 수사 기법에 대해 질문하며 배움을 얻었습니다. 어르신, 그때는 어떻게 범인을 잡으셨어요? 이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과학수사 장비가 좋지 않았어. 대신 발품을 많이 팔아야 했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고. 만수의 이야기에 젊은 경찰관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베테랑 형사의 경험담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만수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박할아버지, 우리 손자가 경찰 되고 싶다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슈퍼마켓 사장 아내가 만수에게 부탁했어요. 경찰이 되려면 무엇보다 정의감이 중요해요. 그리고 시민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죠. 만수는 아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과거 형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주었습니다. 최영철도 이제는 만수의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처음 신고했던 것을 미안해하며 자주 횟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젊은이, 그런 일로 미안해할 필요 없어. 오히려 지역 안전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 만수는 최영철을 진심으로 용서했고, 이제는 좋은 이웃이 되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만수와 강준호는 함께 아버지 진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아버지, 저 할아버지 모셔왔어요. 강준호가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만수는 아들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된 액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진호가 경찰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진호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왔구나. 만수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도 내 아들은 경찰이 되어서 정의롭게 살고 있어. 내가 꿈꿨던 그 모습으로 말이야. 강준호도 아버지 묘 앞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3대에 걸친 경찰 가문의 뜻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와 함께 정의로운 경찰이 되겠어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도 제가 대신 이룰게요. 그날 이후 만수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20년간 찾아 헤맨 가족을 만났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손자를 통해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요리하는 법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저녁 강준호가 물었어요. 뭘까? 20년간 혼자 계시면서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믿음,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야. 그 믿음이 할아버지를 지켜준 거군요. 그래, 그리고 이제는 너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 우리 가문의 정의로운 정신을 이어갈 사람 말이야. 파출소 벽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렸어요. 만수와 강준호, 그리고 파출소 직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옆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걸려 있었어요. 진호가 경찰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아들이 날 찾아왔구나. 만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세대를 뛰어넘어 이어진 가족의 사랑,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파출소는 따뜻한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만수의 반찬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파출소를 넘어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70세의 늦은 나이에 찾은 가족, 20년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정의로운 정신.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아들이 날 찾아왔구나. 박만수 할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오늘도 제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20년간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헤매며 매일 30인분 반찬을 만드는 할아버지의 마음. 그 간절함이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의 행동에도 깊은 사연과 아픈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성급한 판단 대신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손자를 찾아냈듯이 여러분의 진심도 언젠가는 반드시 전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주변에 외로운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주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